하늘님이 오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알겠죠? 고민 상담했던 공동지인이 그 사람의 세컨드였어요. 미친 새끼들. 20살인데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과 안 좋게 엮이게 됐습니다. 상대는 30대 중후반 유부남인데요. 팬과 공인의 관계였다가 이성적인 기류가 흐르는 사적인 연락, 가벼운 스킨십도 하게 됐습니다. 죄책감과 답답함에 공동 지인에게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일이 커져서 상대에게 잠수 손절당했습니다. 오랜 팬이었던 제게 그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아파서 조언받고 싶어요. 이 문제 자체를 생각을 하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하늘님이 입장에서는 이 관계 자체가 되게 위험한 관계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나도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러고 싶었었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20살이기에 어려요. 어리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그 절제력이라는 게 부족한 나이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킨십을 하게 됐었고, 그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았었던 어떤 사건이 다른 제3자에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안 좋게 보일 거라는 걸 그 정도는 하느님도 스스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남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0살은 그럴 수 있지만 더 어엿한 어른 혹은 심지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유부남이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늘님이 까놓고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만 얘기를 해볼까요? 본인은 이미 결혼을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린 20살 여자랑 그렇게 연락을 하고 스킨십을 한다는 게 매력적이었었던 거거든요. 왜 남자들은 할아버지가 돼서도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남자 스스로가 본인이 통제를 해야지. 본인이 가정이 있고 본인이 책임질 무언가가 있으면은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예의예요. 근데 그 남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러한 예의를 다하지 못했고 하늘님과의 일들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어떠한 가정 혹은 공인된 사람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은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 하늘님의 입장에서는 고민 상담이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순간에 날아가버릴 수도 있게 되는, 이건 정말 X될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공인된 사람은 사실 그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내가 이 문제가 정말 공론화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직업을 잃는 것들은 물론 이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잠수 손절을 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님이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을 나는 욕심에 이끌려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끝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딱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도 말고, 어차피 우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차라리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에게 그냥 좋았던 거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하늘님. 조금 더 시간 지나 생각을 해보면 하늘님이 오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알겠죠? 고민 상담했던 공동지인이 그 사람의 세컨드였어요. 미친 새끼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진짜 가정이 있는데 세컨이었어요? 야, 진짜 미친 새끼구나. 그냥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분 잘 기억하세요. 남자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같은 남자로서 진짜 이런 비슷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같은 남자라는 사실이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남자이기도 해요. 여자들도 진짜 정말 인성에 성격에 문제 있는 여자들 많지만 남자들도 그런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런 남자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님도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세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정말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근데 30대 중반에 어느 정도 공인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20살 어린 여자에게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 스킨십을 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든다는 거는 하늘님이 꽤 예쁘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남자들한테 적잖게 대시를 받기도 하고 허구한 날 나한테 연락 오는 남자들 그렇게 줄을 선다는 거, 나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편견을 가져요. 근데 그거 조심해요, 하늘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나한테 나 좋다고 오는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남자가 뭔가 눈에 보이기에 꽤 되게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되게 재밌고 유머러스기도 하고 매력적이다,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하늘님이 꽤나 외모든 미학적인 부분이든 눈에 보이는 거에 민감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그거 조금은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늘님. 이 말을 우리 20살 친구가 공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쩌면
저격은 아니에요. 하늘님의 이야기가 된다면 어쩌면 내가 그랬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자극적인 주제를 좀 선정해봤는데 남자 입장에서 가장 꼬시기 쉬운 여자라는 주제예요. 뭐 남자 입장에서 꼬시기 쉽다는 걸 여자 입장으로 바꿔 말을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썩 만족할 만한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막상 얼마 못 가 헤어진다든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무조건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남자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은 쉽게 마음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총 이런 경우를 제가 오늘은 5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즘 조급함이나 여유가 없어지는 여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내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내 자존감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고 싶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치이고 여유가 없어져서 조금 더 도피를 하듯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부쩍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져서 그냥 괜스레 되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도 연애를 하고 싶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가 돼서 나도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결혼에 막바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빨리 연애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만큼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꼬시기 쉬운 여자가 없어요. 이걸 좀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를 딱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너무나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딱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적재적소한 그 여유를 채워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만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쉽게 마음이 열려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나는 너가 좀 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되게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아. 근데 나는 뭐랄까 네가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달까? 라는 이야기를 던진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으면 나도 정말 이제야 진지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다. 나도 정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도 정말 누군가를 되게 진지하게 좀 오랫동안 진득하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나도 그러지 못했었다. 근데 팩트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믿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믿게 된다니까. 이걸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았을 때 사실 그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플러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남자들의 노력이나 본성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넘어갔을 때와 넘어가지 못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딱 이런 차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쩍 여러분들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남자한테 꽤 쉽게 꼬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딱 던지고 싶은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잡히는 걸 붙잡게 돼요. 여러분들이 갈증이 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의 조급함에 이것저것 집다 보면은 그냥 물병을 집은 걸 기름이 든 줄도 모르고 벌컥벌컥 마셔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걸 잡아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를 잡는 상황이 아닌지는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자존감을 채우려고 연애를 하는 여자라고 키워드를 딱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헌팅클럽이나 아니면은 술집에 그렇게 밥 먹듯이 가는 여자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남자들을 깔려고 간다라는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술집에 갔을 때는 많은 여성분들은 남자들로부터 이제 정말 여왕이나 공주 대접을 받게 되겠죠. 극진한 자세로 남자들이 몸을 숙이고 혹시 술 한 잔만 따라줄 수 있냐, 술 한 잔 같이 해줄 수 있냐, 굉장히 정성스러운 태도로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와요. 술 한 잔을 가볍게 즐기러 가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대시에 오는 남자들을 까면서 느껴지는 어떤 희열감, 자기 만족감의 감정을 느끼려고 그런 술집에 가는 여자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연애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성분들의 유형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공주처럼 남자친구든 혹은 나를 좋아하는 남자는 뭔가 무조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저렇게 해주는 게 남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거다라는 매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이 문장을 들었을 때는 아마 그 거부감 때문에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 케이스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정말 여자를 사랑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
사실 그게 자존감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 연애가 주는 행복이라는 게 그저 나의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함이라면은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져요. 근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자존감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즉시 굉장히 날카로운 기준으로 남자를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정말 이렇게 해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극단적으로 결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남자로부터 나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연애를 하는 여자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꼬시기 쉽냐면은 그런 기준만 부합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서 걸러야 되는 남자라느니 아니면 뭔가 좋은 남자에 대한 기준이라느니 이런 정보라는 게 너무 넓게 퍼지면서 남자들도 그걸 본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영상을 반대로 보겠죠.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 다 이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얘기들이에요. 여자들한테는 플러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여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된다라든지, 여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주면 된다라고 딱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존감을 채우려고 연애를 하는 여성분들의 케이스에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남자를 만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날 사랑하는 거라고 사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남자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너무 꼬시기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걸 한 번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시선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칭찬에 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요, 특히나 여성분들을 쉽게 잘 플러팅을 하는 남자들은 칭찬을 정말 잘합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섬세하게 캐치를 하면서 오늘 머리 스타일 바꿨네? 오늘 옷 스타일 바뀌었네?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되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주변 시선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지 않을 때와 의식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변 시선에 의식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변 시선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 또는 나의 어떠한 자존감 등등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주변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은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가볍게 무심코 툭 칭찬을 던지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을 되게 내가 객관적으로 엄청 좋아한 건 아닐지라도 왠지 모르게 관심이 크게 가기 시작을 해요. 뭔가 저 사람 나 좋아하나? 김칫국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사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평소 주변 시선에 지나치게 의식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좋은 영향들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 설렘을 좋은 의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느 부분 꼬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좀 뼈가 있는 말일 것 같은데, 의지와 의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꼬시기 쉬운 여자는 군대 가 있는 남친 기다리는 곰신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로부터 결핍되어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공허함, 그 감정이 참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못 볼 때 그만큼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유혹에나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갖는 그 감정이 과연 나는 의지인가 의존인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남자친구에게 어느 부분 살면서 동반자처럼 의지를 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사실 좋은 남자를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남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감언이설을 어느 정도만 잘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 사람의 꼬심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꼬시냐면은 그냥 너한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뭔가 너는 왠지 모르게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든가, 이 기분 뭐지? 왜 내가 너 아빠가 된 느낌인데 왜 이 기분 나쁘지 않지? 키키키, 이런 식으로 뭐 분위기를 되게 뭐 러프하게 만들든 진지하게 만들든 어찌됐든 여러분의 이 의존 혹은 부성애를 뭔가 자극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언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나는 내 연인이나 남자친구에게
늘 돌이켜보면은 지나친 의존을 했었다라고 하면 내가 왜 그렇게 쉽게 꼬심을 당하는 그런 남자들에게 나쁜 기억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본질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의 태도가 나의 기분을 결정짓는 버릇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이 하나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한테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자는 저는 이 세상에 진짜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는 전제 하에. 근데 하지만 이 결정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뭔가 툭 하고 말을 한마디 던져요. 그러면 내가 별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기분이 나쁘다든지, 또는 내가 호감을 가진 남자가 나를 조금 무신경하게 대한다고 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난다든지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어떤 태도를 내가 해석했을 때 내 기분이나 감정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있다면 비교적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꼬시기 쉬운 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의 반응, 나의 액션에 리액션을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셔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떠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삐질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뭔가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각가지 어떤 리액션들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인 리액션만큼 그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쉽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쉽게 잡은 물고기는 쉽게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다. 근데 그게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80%는 저는 같은 남자로서 솔직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남자들이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서 여자를 객관적으로 되게 처음부터 쉽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남자 딴에도 큰 정성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꼬실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소홀함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단 말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구에겐 좋은 남자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한테만큼은 좋은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남자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왜 나는 남자를 만날 때 언제나 조금은 페이스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 왜 나는 항상 남자들에게 언제나 조금 더 의뢰 연애를 또 어느 부분은 자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왜 나 혼자 마음 썩히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오늘 영상에서 저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여자니까 꼬시기 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올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만남을 추구하는 나의 결핍이나 외로움, 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몰랐었던 건 아닐까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썩 여러분에게 되게 가볍게 기분 좋게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자각하고 충분히 고쳐 나갔을 때 그만큼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난 남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좋은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또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다시 바꿔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꼬시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쉽게 잡은 물고기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렵게 잡은 물고기는 어렵게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